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운동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지방에 이제 많이 내려갑니다. 지방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제 우리 동창생이라든가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일로 이제 일이 생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옛날에는 있다가 사고로, 돌아간 친구들도, 꽤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갔구나. 늙었다가 죽는 거는 아직은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사고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경우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봅니다만은 상당히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그런 대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은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고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어서 나이가 젊어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해서 젊을 때처럼 뭘 했으라도 벌어먹고 살지만은 또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퇴직하고 또 재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 파 한 단에 이게 17,000원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사가 해먹겠나. 너무 올라가지고. 파 한 단에 이게 17,000원이다. 이러면서 툭툭 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 보면은 먹는 소비자 물가가 그전보다 많이 소비를 덜 하고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 먹는 물가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먹는데도 이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안 써요. 그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사람이 다른 것은 줄일 수 있지만은 먹는 거는 잘 안 줄이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먹고 사는데 돈을 덜 쓴다, 소비를 덜 한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실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 얼마나 모든 생산되는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쪽파 한 단, 양파, 대파 한 단에 3,000원, 4,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이상 오를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 다른 물가도 안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먹는 기본 식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다른 것도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재건축 하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 옛날에 참 재건축을 제가 1980년대 1999년도에 재건축할 때는 초과 수익 한수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1억이 남던 2억이 이익을 보던 세금으로 뛰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재건축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시세가 있으니까 한수 제도를 한다고, 초과 이익 한수 제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부동산이 다 죽어버리는데, 재건축을 할 때 초과 한수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해도 남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용적률도 300%, 400%밖에 안 해준다. 그렇게 부동산이 다 죽어 있는데 초과 이익 환수율을 제도를 그대로 둔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을 때는 세금 제도도 부동산이 이제 참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그때 신설이 됐지만은, 이렇게 부동산 추락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런 것도 폐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부동산 경기가 좋고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도입된 그런 양도 차익 소득세라든가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양도세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저희가 1980년대 그게 양도소득세라는 게 그게 도입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거기에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옛날 세금이 없던 시설로 돌아가고, 1가구 다주택 사람들도 세금을 물리지 말고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투기가 너무 일어났을 때 도입한 세제라든가 제도를 손을 봐야 합니다.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동산 요즘에 삽니까? 안 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도 이제 철폐를 하고,
그 아파트를 보통 3, 40년에 지은 지가 한 3, 40년 되면은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라. 너무 그 사용 기간이 짧아요. 최소한 한 70년 내지 100년은 쓸 수 있도록. 지금의 그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이제 목재 나무 같은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뭐 100년이 넘어도 사람이 살아도 까딱없어요. 저도 그 강릉에서 농촌에서 옛날 한옥 나무로 지은 집,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벽을 이제 항토벽을 해가지고 나무로 지은 집이 100년이 넘은 집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헐기 전까지도 부서지지 않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콘크리트, 강도 높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3, 40년에 한 번씩 때려 부숴가지고 재건축한다는 거는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으면은 평생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한 여러 대가족이 뭐 120년, 200년까지도 관리만 잘하면은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뭐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하지만은 별로 시큰둥하면서 무슨 재건축이 뭐 활활 옛날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뭐 불해진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한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어도 팔 때 세금이 없어요. 없고 방세 받아도 신고를 안 하고. 요즘에는 뭐 전세 계약을 한다, 월세 계약을 한다 해도 다 신고를 하고 자동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알 같이 다 알려지고 뭐 너무 유리알 같이 다 흔하게 들여다보고 하면은 사람 심리라는 거는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없고 1가구 1주택처럼 똑같이 취급해 준다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집도 한 채 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이제 집 한 채가, 좋은 집 한 채가 있는데, 휴양 겸, 뭐, 시골 강릉이라든가 이 해변가에 아파트를 한 채 살라고 해도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 살라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은 옛날처럼 뭐 10채를 가지고 있던 20채를 가지고 있던 세금 없다 하면은 지방의 부동산도 살아나고 재건축도 살아나고 그거는 옛날에 그 모든 제도라는 게 뭐 부동산 경기가 너무 부동산 투자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투기가 일어날 때 도입된 세금 모든 제도예요. 지금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 아무리 세금을 낮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제도도 같이 발맞추어서 거기에 손을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의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은 재건축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돈도 덜 들어가고 이것저것 따져서 더 낫다 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재건축 안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복잡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익도 없고, 개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별로 이익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세도 죽어지면은 결국은 나라의 다른 경기도 죽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은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세금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 받고 월세 받고 전세 받고 하는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준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가지고 내수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이제 내수 소비가 많이 되면은 결국은 세금도 거기에서 세금을 증가시켜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세수 확보를 해야 되지, 유리알같이 완전히 환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국가의 세수 확보를 많이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거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 친구도 옛날에는 또 집 한 채 사면은 또 갭 투자를 해서 또 이거 사고 해서 월세 받아가지고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고급차 사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냥 완전히 지갑을 완전히 풍성하게 열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쇼핑에서 이제 이래 보다가 저 150만 원짜리인데 괜찮다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은 일반 경기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면은 거기에 부과되는 또 세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옛날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꼭 무슨 제도를 많이 만든다 해가지고 국가 쪽으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또 돈이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지갑을 열어서 많이 사잖아요. 그래야 내수 소비가 되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또 부동산도 살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돈이 좀 생기니까 또 집 한 채 또 사야 되겠다. 집이 10채도 넘는데 매달마다 1억씩 들어오니까 또 하나 사야 되겠다. 또 하나 사야 되겠다. 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컨드를 하나씩 사줍니다. 여자. 사줘요. 거기가 살아라. 공짜로. 그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보다도 더 국가 쪽으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지금보다
더 좋고 세수 확보가 많이 된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 실명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실명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잖아요. 옛날에는 남의 그 이름을 빌려서 이제 부동산 사는 경우에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을 해가지고 그런 때는 또 그게 또 국가를 벌어 먹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또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100% 나쁜 것이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리알 같이 다 보인다 그러면은 사람 심리라는 거는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리알과 같이 나라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란다. 그 세금을 넘어져서 이 유리알 같이 다 들여보면서 세수 확보하는 제도를 옛날에 그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없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좋은 점도 있다. 꼭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재건축 할 때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상환 제도를 없애버린다. 종합 부동산 제도를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 1960년대 시절로 돌아간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도 없애버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집을 10채, 100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그렇게 옛날식으로 다시 복고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개인이 이제 자기한테 주머니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아서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많이 쓰면은 우리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세가 또 국가에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렇고 팔아도 그렇고 거래세라는 게 조금씩 붙어가지고 국고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는 불경기고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1970년대 세금 제도, 금융실명 제도, 초과이익 환수 제도, 1가구 양도소득세 제도, 종합부동산 제도,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런 걸 옛날처럼 다 없애가지고 어두운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국민들이 움직이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동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불경기 시대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